5년 후 노년의 질병은 어떻게 치료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침마다 약통을 꺼내시고 병원 예약을 확인하시고 때로는 복잡한 병원 시스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모습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죠.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노년층의 진료비만 약 49조 원에 달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전체의 8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치매, 파킨슨병, 관절염,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들은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30년이 되면 총 진료비가 191조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치매 진료비만 해도 4조 4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하네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보다 더 빨리 2030년에 바닥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어떤가요? 대형 병원은 예약하기도 어렵고 예약을 해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복잡한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해하시는 모습도 자주 보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병원 중심, 약물 중심의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료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병 후 치료에서 예측, 예방, 맞춤형 관리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2026년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AI, 디지털 치료기기, 원격 모니터링, 생소한 단어들이 의료 현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의료를 봅시다. 루닛, 뷰노, 노을 같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AI는 이미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JLK가 개발한 JBS1K는 뇌경색 병변을 검출하고 발병 원인까지 분석해서 의사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111개 병원에서 사용 중이고요. 뇌졸중 환자의 경우 빠른 진단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AI가 몇 초 만에 뇌경색을 찾아내고 큰 혈관 뇌경색인지 심장색 전증인지 작은 혈관 뇌경색인지까지 확률값을 제시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주사도 아니고요.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겁니다. 에인메드의 솜지는 불면증을 치료하고 웰트의 슬립큐는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며 뉴넵스의 비비드 브레인은 뇌졸중 재활을 돕습니다. 집에서 언제든지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닥터앤서 3.0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병원 치료 이후의 예후 관리를 AI가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환자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발이나 악화를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거죠. 암이나 골절 같은 재활이 중요한 질환, 당뇨나 호흡기 질환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 RPM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집에서 혈압계나 혈당계로 측정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병원에 전송됩니다. 의사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심지어 음성 분석 AI도 있습니다.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호흡기 질환이나 파킨슨병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86%가 음성 이상을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신할 수 있나? 스마트폰으로 병을 치료한다고. 특히 노년층은 디지털 기기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셨죠.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를 경험한 환자보다 경험을 희망하는 환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들도 점차 AI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일을 빼앗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다는 걸 경험하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더 나은 의사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디지털 의료제품법이 시행됐고 규제 환경이 세계 3위 수준까지 개선됐습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가 모두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2026년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만 13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7년, 2028년을 거쳐 이제 5년 후인 2030년을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옆 스마트 패치가 밤사이 당신의 혈압, 혈당, 심박수, 수면의 질을 모두 측정해 놓았습니다. 데이터는 자동으로 당신의 주치의에게 전송되고 AI가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오늘 혈압이 평소보다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휴식하세요. 약도 AI가 당신의 상태에 맞춰 최적의 용량과 시간을 알려줍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물을 추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죠. 정기검진도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한 검사 키트로 혈액을 채취하면 AI가 분석해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합니다. 치매 위험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구 스캔만으로 치매 발병 가능성을 몇 년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됐거든요.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 분석으로 초기 증상을 감지하고 디지털 치료기기로 운동 기능을 관리합니다. 근감소증은 어떨까요? 웨어러블 센서가 당신의 근육량과 운동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AI 코치가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골관절염 환자는 VR 재활 치료를 받습니다. 게임처럼 즐겁게 하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계된 재활 프로그램으로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먼저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2025년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률은 고작 4.7%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역설이죠.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약 3.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2031년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저항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2.3%만이 디지털 의료기기를 도입했으니까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건강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다는 것, 해킹이나 유출의 위험은 없을까요? 윤리적 질문도 있습니다. AI가 치료 결정을 내릴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도전들을 하나씩 극복해 갑니다. 203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으로 연간 2.6조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만성질환 관리에서 1.2조 원, 재활의료에서 0.8조 원, 원격 모니터링에서 0.6조 원.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노년층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더 이상 매주 병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죠. 조기 진단으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발병 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맞춤형 치료로 부작용은 줄고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의료진도 더 나은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업무와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가 민주화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같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5년 후 2030년 어르신들은 더 이상 복잡한 병원 시스템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AI 비서가 친근하게 건강을 관리해주고 필요할 때만 병원을 방문하시죠. 치매나 파킨슨병도 더 이상 두려운 질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디지털 치료기기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을 찾아갑니다. 예방 중심의 의료로 전환되면서 큰 병원비를 쓸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5년 후 우리가 맞이할 노년 질병 치료의 새로운 풍경입니다. 기술이 만드는 미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만드는 미래,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감사합니다.